오늘 한국 민주주의 위기 중에서 하나가 바로 국가 이익의 실종, 공익의 실종입니다. 국가 이익. 지금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동 중에서 특히 이 민노당,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행동 중에서 또는 가끔은 이 자유선진당이 하는 행동 중에서 국가 이익은 차버리고 자기 당선되기 위한 이익만 챙기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씨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공주 근방에 그 행복도시라고 하는 행정복합도시,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이 정부기관의 반을 쪼개가지고 그 내륙으로 보내가지고 한국의 이 국가사령탑을 완전히 동강내는 그 일을 해달라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한때 그것 때문에 자기가 낙선됐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이것도 당선되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위기예요. 어느 나라든지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나 정도가 있습니다. 정도가. 나라를 파괴하면서 자기가 몰고 있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배에다가 불 질러놓고, 불 지르는 행위는 하지 않죠. 최소한. 정도 문제인데, 그것도 뭐 아주 특별시로 뭐 해달라고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행정복합도시 만들어 놓고 나서 충청도 사람이, 그 근방 사람들 행복해지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서울대학교 옮기는 게 나아요. 그죠? 아니면 큰 기업체, 삼성전자 같은 거 하나 갖다 놓으면 훨씬 더 잘 살죠. 지금 과천을 보십시오. 과천이 제2정부 종합청사 있다고 해가지고 과천이 잘 삽니까? 공무원들 가서 서울로 출퇴근할 거 아닙니까? 요새 KTX 잘 돼 있는데 뭐 40분밖에 안 걸리는데 출퇴근 안 하겠어요? 아무 득이 안 됩니다. 득이 안 되는데 오로지 당선 때문에 이렇게 국익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자유선진당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의 이런 반국가적인 발언, 이게 참 특이한 경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전부 다 자기 개인 이익, 집단 이익을 추구하는, 지역 이익을 추구하는 이 마당에 누가 국가를 챙기느냐? 대통령이 챙기느냐? 대통령이 그래도 지금 많이 챙기죠, 사실. 그 자리 때문에 하고. 그래도 현직 정치인 중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제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 사람한테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 때문에 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 공직자 중에서는 가장 애국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 그런데도 지금 상용자동차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속이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시고. 자, 그럼 대통령이 딱 좋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국회가 국익을 챙기나? 국회가 국익을 챙기느냐? 야당이 챙기느냐? 정치가 잘 되려면 여당도 있어야 됩니다. 야당이 잘 돼야 됩니다. 야당이 제대로 기능해야 나라가 잘 됩니다. 야당이.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한 야당은 최소한 없었어요. 야당의 무대는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민노당,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야당입니다. 이것은 자살행위죠. 자기가 행동할 수 있는 근거는 국회지 거리입니까? 공무원 사회는 이미 떠났잖아요. 권력을 내놓았으니까. 그럼 의회 민주주의에 충실하게 하면서 여당을 견제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가 딛고 있는 그 바탕을 스스로 허물어 버렸어요.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야당이다. 그럼 그것은 야당이 아니죠. 야당이 아니죠. 반국가 정당이죠.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야당은 제가 처음 보는 겁니다. 우리 현대사 60몇 년 동안 역사에서도 지금 처음 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현상. 그러면 누가 챙기는 거예요? 그럼 공무원이 챙긴다. 이렇게 해요. 그럼 공무원이
정치인들이 명령을 내리지 않는데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생깁니까? 정치인이 공무원들한테 지침을 줘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지난 좌파 정권 10년 동안에 100만 명 공무원 중에 단 한 사람도 좌파 정권 하는 일에 대해서 도전하고 사표 내고 나온 사람 없어요. 국회 도서관에 있었던 한 사람 빼고 유세환 씨 한 사람 빼고. 그러면 관료가 국가를 지킨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럼 누가 지킵니까? 기업 지킵니까? 기업은 영리를 추구합니다. 언론이 지킵니까? 언론은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사실을 중시합니다. 사실을 추구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대충 도움이 되지만은 또 반대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국가 이익은 누가 어느 집단이 합니까? 그럼 아무도 없습니까? 국가 이익, 국가의 정통성, 국가의 정체성. 딱 한국에 한 조직이 있죠. 그게 국군입니다. 국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쭉 둘러보십시오. 어느 집단이 국익을 가장 존중하면서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국군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 국군입니다. 국군. 군대입니다. 군대. 그래서 이 헌법도 그런 상황을 예언을 하고 헌법 제5조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헌법 제5조 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신성한 의무라고 그랬어요. 이 헌법에서 어떤 의무를 표현할 때 신성한이라는 표현은 여기 딱 한 분 나옵니다. 한 분. 신성한. 영어로 말하면 홀리죠. 홀리. 신성한이라는 표현은 잘 안 붙입니다. 신성한이라는 것은 모든 가치 이상의 가장 궁극적인 가치를 우리가 신성한이라고 합니다. 그 신자도 거룩한 거고 성자도 다 거룩한 것이 두 단어가 딱 붙으면 신성한. 그러니까 국군의 임무는 뭐냐? 국가의 안전보장이고 국토방위다. 이것은 신성한 것이다. 신성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 그게 막강한 권한이 붙는다는 뜻입니다. 신성한 업무를 방해하면은 그건 가만두지 않는다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점점 민주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국가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누가 이 민주화 시대 때 국가 이익을 챙길 것이냐? 바로 군대다. 국군이다. 왜냐? 국군은 그 임무 자체가 그 사람들이 소속된 사람이 도덕적으로 높은 사람이라기보다 그 임무 자체가 그렇게 부여된 것입니다. 숙명적인 것입니다. 또 그 군 조직 속에서 살다가 보면은 적과 항상 대하고 항상 훈련을 받고 정훈교육 받고 하는 과정에서 애국심을 스스로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징병제를 확립을 했습니다. 징병제. 그래서 우리는 징병제 군대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통성을 수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원병인들은 좀 어렵습니다. 국민군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국민군대라야 국민 다수를 구성원으로 하는 군대가 국민군대라고 그러죠. 그게 국군이라는 뜻입니다. 군대가 여러 군대가 있어요. 옛날에 당군이란 말이죠. 당의 군대다. 당의 군대. 장개석 군대를 우리가 장개석 군대를 당군이라고 부른 적도 있습니다. 오택동 군대도 당군입니다. 북한의 인민군도 사실은 인민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당군이죠. 당이 지배하는 거죠. 당이 국가를 통제를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국군입니다. 국민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국민의 군대. 국가의 군대죠. 사당이 아니죠. 사병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북한의 인민군은 사병이에요. 사병. 김정일 한 사람한테만 충성하는 집단이니까 저는 사병입니다. 사병 집단이에요. 북한은. 그러니까 김정일 한 사람한테 충성을 하고 북한 인민 전체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완전히 약탈하는 존재로 지금 전락한 것이 북한의 인민군대니까 인민군대가 아니죠. 사실은 김정일의 사병 집단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군은 징병제를 통해서 어떤 계층을 초월해가지고 국민 전체를 그 구성원으로 확보한 국민군대입니다.